안녕하세요. 발성배송 카페 매니저 김세규입니다. 지금부터 154kV 지중관로 도통시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8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일단 3개 회사의 그 시험 장비를 이용해서 도통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통시험봉 이용 시 절차하고 디지털 도통시험봉 이용 시 절차,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통시험봉은 관로 도통시험을 하기 위해서 장비 및 자재를 준비한 다음에 내장 철선에 로프를 연결해서 관통을 한 다음에 그 로프에 도통시험봉을 연결해서 수기로 또는 윈치로 해가지고 사람이 끌거나 윈치로 해서 기계적인 윈치로 해서 도통을 시험을 하고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도통시험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장 철선에 로프를 연결하고 로프에 다시 또 철선을 연결하고 와이어를 연결해서 와이어에 또 도통 장비를 연결해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디지털 도통 시험봉을 이용할 경우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부 관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거리마다 걸리는 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다 담아서 나중에 CD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도통시험봉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시험봉은 이와 같이 나무로 된 제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쇠로 된 제품들도 있었고 쇠에 이 스프링이 달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로 도통 시험봉의 규격을 관로 내경이 200파이짜리 같은 경우는 시험봉의 외경은 관 내경보다 10mm 적은 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봉의 길이는 400짜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설계 기준 DS6100 지중전력 토목 설비에 따르면은 약간 시험봉의 직경과 길이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 200mm짜리 관로 내경이 200파이짜리 같은 경우는 시험봉의 길이는 600mm입니다. 그리고 시험봉의 직경, 그러니까 시험봉의 외경 부분은 180mm로 이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길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내장 철선에 로프를 연결한 다음에 관통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묶어 놓고 있고요. 나중에 관로 도통 시험은 관로가 다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매우기 전에 1차 도통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매우기 다짐을 완료한 후 2차 도통 시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냥 그 대매우기를 완료한 이후에 도통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철선 부분에 내장 철선 같은 경우는 ELP관이 외경이 작은 것들은 한 50m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ELP관에 있는 내장 철선이 50m 구간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LP관이 큰 거는 30m마다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장 철선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연결하다 내장 철선이 끊기면은 낚싯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앞에 와이어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그 내장 철선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프가 관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로프에 도통시험봉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이제 사진 같은 걸 촬영을 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는 중간에 그 관로 내부에 동영상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금구가 끝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험봉, 그 다음 브러쉬, 회전금구, 또 이 사이에 걸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도 이제 침전물 같은 것들을 지금 닦아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시험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와 같이 관통가 되고 나면은 작업을 완료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던 내장 철선을 다 빠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도통시험봉 장비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도통시험봉 장비에는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스프링이 달려서 이제 줄어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카메라 부분은 이와 같이 내부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당겨줄 수 있는 윈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상부에서 윈치에서 장력을 봐가면서 이제 당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녹화 장비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카메라 부분, 그 다음에 거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와이어가 같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치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카메라 와이어가 풀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관론에 철선, 내장 철선이 처음에 30m나 50m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당기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천천히 당겨가지고 로프를 연결하고 로프에 다시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지털 도청 장비를 연결해서 카메라를 세팅한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에서 윈치에서 이 와이어를 당겨주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그 관로를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 뒤쪽에 이게 카메라에 대한 와이어가 같이 따라가면서 영상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봉의 길이 같은 경우는 뭐 400에서 한 6mm짜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600mm, 배전관례 같은 경우는 400mm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mm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통봉의 직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 프로그램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내부에 촬영하는 부분들을 이와 같이 밖에 카메라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 옆에 장력 같은 게 계속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당겨줄 수 있는 윈치가 있어서 와이어를 천천히 당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천천히 카메라에 그 통신선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놀 내 디지털 도통봉을 시험한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천천히 도통을 시키고 나면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로프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로프 대신에 이제 뭐 와이어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와이어를 뭐 연결할 정도에 그렇게 크게 장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로프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이 관로 도통 시험봉이 내부 구간을 촬영하면서 이제 도통을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두 개로 이어진 부분을 입력하고 나머지 쪽에서 당기면서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인입 상황 등을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장력이 거리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곳에 대한 사진, 나온 곳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각종 도통 시험했던 결과를 CD에 저장해서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안에 있던 내장 철선을 정리를 하고 로프를 놔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로프에 나중에 그 송전선로를 포설을 할 때는 와이어를 연결하고 그 와이어에 다시 또 그 송전선로를 연결해 가지고 다시 포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프가 현장에 정리가 되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지정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여러 군데 업체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시험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시험에 대한 인증 시험을 이와 같이 진행을 했었다고 해서 그 관련 자료들을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순서들은 이와 같이 양쪽에서 윈치에 의해 가지고 당겨주고 이 도통 시험봉이 들어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전근구에서 회전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구, 도통 시험봉, 걸레, 브러쉬 등이 연결이 돼 가지고 관로 내부를 청소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카메라 앞에 브러쉬,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브러쉬가 달려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에서 닦아주고 어느 정도 뒤에서 카메라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또 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신선이 이제 풀려지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같이 윈치 부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케이블, 그러니까 내장 철선이 끊겼습니다. 내장 철선이 끊겨가지고 와이어를 당기다가 중간에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이 접지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낚시질 합니다. 그래서 낚시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긴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낚시질 한 겁니다. 내장 철선이 꼬여가지고 안에서 이 하시는 분들이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조금씩 당기다 보니까 여기서 걸린 부분을 당겨내고 거기에 다시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도통 시험을 했고요. 도통 시험할 때 이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한 것들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밖에서 촬영한 거고 이건 내부의 관로 부분에서 나올 때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이 있는 구간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밖에서 이와 같이
로프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로프들을 연결하고 빼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세 군데 회사를 통해서 이제 도통 시험을 하다 보니까 시험 성적서의 굴격들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나올 때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시험 구간에 대해서 어디에 대한 RST 스페어 이렇게 4개 구간을 테스트를 했는지, 어디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이런 부분은 막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요 4군데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겠죠. 그래서 그 4군데에서 테스트했던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군데에서 스페어까지 테스트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손으로 당긴 다음에 도통시험이 됐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와 갈로 부분에 대해서 도통시험을 했는데요. 8개 매놀 구간에 대해서 도통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통시험을 하다가 한 군데서는 도통이 안 돼가지고 결국 다른 업체 2군데를 또 포함을 해서 도통시험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구간을 파가지고 한 개의 구간이 도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관로를 파서 다시 재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시험을 할 때 처음에 도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도통 시험 시에 그 압력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도통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로를 묻어놓고 도통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송전솔로를 포설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도통 시험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개 구간에 물이 좀 많이 차가지고 그 구간이 나중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가지고 그 압력이 좀 많이 걸려서 다시 그 관로를 파서 ELP관을 다시 보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놀 출입 및 관로 도통시험 절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지금 장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장력이 이렇게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허용 장력이 커지게 되면 그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장력이 얼마나 걸린지 이거는 거리가 얼마만큼 이제 되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중에 중간중간에 윈치로 당길 때 장력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그 관로 도통 시험 인입 쪽과 인출 쪽에 대한 부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통이 완료됐다라는 걸 증명하도록 서류를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기계 관로 도통 시험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뭐 장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측정하는 장비에서 윈치에서 당기고 나머지 쪽에서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촬영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풀림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험봉의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600mm, 200짜리는 180mm짜리로 이렇게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DS6100 지중 전력 토목 설비 규격에 따라서 시험봉의 길이를 및 그다음에 외경을 맞춰서 시험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세한 자료들은 추후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치로 당겨가지고 중간중간에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 도통시험 장비들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도통시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도통이 됐을 때 이와 같이 거리에 따라서 중간중간 압력이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54kV 지중선로 관로 도통시험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나머지 그 154 설비에 대한 각종 경험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